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찾아뵌 분 정말 특별한 분 만났습니다. 아쿠스 혹은 어떤 분은 에이커스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시는데, 한미연합회 드디어 본격적으로 공식으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창립 총회가 있었는데요. 총회를 마치고 나자마자 이렇게 귀한 분 모셨습니다. 총회장님 맡으신 김영규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저희가 감사하죠. 너무나도 훌륭한 일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또 아쿠스가 한 활동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은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쿠스 AKUS 아메리카 코리아 유나이티드 소사이티 한미연합회라고 합니다. 우리 한미연합회는 한미동맹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개인이나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단체나 국가나 대통령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하나하나 부서져 가는 것을 보면서 무척 답답함이 있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한국과 미국에서 함께 손을 잡고 한미동맹 강화와 결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도화선이 됐는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는 20년 말 한국의 현재 대수장의 회장으로 있는 송대성 장군께서 미국을 여러 군데 돌고, 또 그것도 한 번 돈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돌면서 어떻게 하든지 대수장과 더불어 한미동맹을 한국에서 부셔져가는 안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미국에 와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도시를 돌고 돌다 이제 뉴저지까지 오셨는데, 뉴저지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참 그 한겨울 2월 달에 그 허드슨 리버의 그 찬바람을 마셔가면서 백팩을 메고 그 장군이라고 하는 분 한 분이 와 있으니까 만나러 해서 나갔는데, 제가 첫 질문이, 아니 장군이면 한국에서 그 참 돈도 정부에서 많이 나오고 편안하게 골프 치시면서 그냥 사시면 되지, 이거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겁니까? 네. 사실 처음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의 그 마음은 아주 열정적으로 정말 애국에 대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리고 한국을 바라보는 모든 안보에 대한 아주 그 많은 지식과 또 지금 현재 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을 저에게 송상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그분의 그 애국심, 이것이 제가 잠잠히 생각하던 그 애국심이 되살아나고, 한국을 바라보면서 한국의 위기를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네. 거기에서 제가 좀 감동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 한 15년 동안 우리 난프라핏 오가니제이션 뉴욕 뉴저지 지역에 도와주면서 많은 단체들과 더불어 생활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도와주는 그런 일들만 했지 특별히 정치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저한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이거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 그냥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냐 하면서 그 얌전한 사람이 이거를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격려를 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제 심정이, 그렇게 도와주는 단체들이 그 단체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많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단체들이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하고 있는 참 훌륭한 단체였는데, 네. 그 리더들은 북한을 다녀온 종북 세력 또는 우리가 말하는 좌파, 이런 세계 속에서 해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의 10년이 지나고서야, 15년이 돼서야 그런 게 눈에 들어왔고, 네.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대로 가면 우리 미국에 그 생활하는 우리 동포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우리 한인 사회를 좀 더 어떻게 하든지, 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도와주면서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일을 해왔는데, 네. 그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그런 일을 하면서 보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런 데서 제가 너무 괴로움을 많이 당했고, 그러셨군요. 그분들은 그 생각이 네. 우리 그 동포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참 사람을 개인으로 대하면 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생각은 이제 이념에 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이 저는 상당히 염려한 것이 한국이 야 이러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한국을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한동안 잠도 못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전교조 또는 대학 다닐 때 학습을 통해서 네. 북한 또는 우리 모택동의를 연구하면서 가졌던 그 주사파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참 큰 그런 정말 좋은 감명이 아니라 네네. 큰일 나겠다는 감명을 네. 받고 저도 지금 움츠리고 야 이거를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 찰나에 네네. 저희 송대성 장군을 만났습니다. 네. 만났는데 네. 이분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우리 한인 사회를 바라보면서 야 그러면은 우리가 새롭게 새 단체를 만들어서 시작을 해보자. 네. 그럼 나는 미국에서 조직을 하고 네. 우리 송대성 장군은 한국이니까 네. 한국에서 전국 조직을 하고 나는 미국 전국 조직을 하자. 네. 이런 꿈을 안고 서로 약속을 하고 송대성 장군이 떠났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하나 생각을 하면서 네. 사실 이 미국 전역 조직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그 고심적인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전국에 지회가 몇 개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현재 21년 11월 11일 날 저희가 본부 창립을 했는데 네. 그 창립할 때 왜 창립을 했냐면 그 전에 이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종전선언, 예. 한반도 평화법안, 네. 미 연방의회에서 상정했던 HR 3446 네. 이 한반도 법안이 타당하지가 않다. 이게 거짓평화고 종전선언이 지금 돼가지고는 평화협정에서 유엔군 철수에서 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이 위기를 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저희가 스터디를 하기 시작을 했고 네. 그랬더니 브래드 시얼먼이라는 연방 하원 의원 한 명이 거기에 도전을 하고 케이팩이라는 단체에서 그거를 서포트하고 네.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상정을 한 거를 발견을 하고 네. 우리는 이거 폐기시키자. 이제 이런 목적으로 할 때가 13개 지역을 저희가 조직을 해놓고 네. 창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아쿠스 우리 송대성 장군이 조직을 해나가면서 본부가 돼 있었고요. 네. 저희 미국 본부와 13개 지역이 돼가지고 줌 미팅으로 창립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한반도 평화법안은 그래서 결국은 가결이 안 되고 지금 뭐 거의 죽어가는 법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게 스토리가 상당합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했던 일들이 제가 이거 할 때 14개 연방 하원 의원들이 네.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지지하고 있는 거를 조금 있으니까 16, 18, 30몇 명까지 올라갔어요. 36명. 네. 나중에 46명까지 갔습니다. 네. 맨 마지막으로 46명까지 갔는데 네. 너무 안타까운 것이 저희가 연방의회를 다니면서 의원들하고 일을 하고 거기 가가지고 무슨 야, 이 법안을 좀 뭐 수정을 해달라 또는 뭐 그 사람들하고 디베이트를 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네. 연방 하원 상원 545명의 전 인원들한테 네. 이메일을 보내자. 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서 이메일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메일 주소가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저희가 뭘 붙이면요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의원들은 자기가 있는 지역, 선거 지역에 주민들이 할 때 그거를 받고 얘기하고 맞습니다. 그러지 네. 무슨 뭐 여기 캘리포니아인데 저기 뭐 뉴저지에서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미팅을 해가지고 청원서를 그때 이제 네. 우리 뿌려가지고 네. 청원서가 1,몇백 장이 들어왔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그 청원서하고 우리가 쓴 편지하고 종전선언이란 무엇인가 의원들이 과연 이걸 잘 알고 지지를 했을까? 거기도 의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네. 종전선언을 했을 때 현재 바이든 정부도 우리 종전선언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정부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우리 한국은 더군다나 종전선언을 하면 안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청원서를 전부 카피를 하고 편지를 쓰고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 한 사람 패키지를 만들어 가지고 네. 우편으로 붙이자. 네. 그 도전을 사실 제일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네. 해서 하면서 그동안에 4명이 평화법안을 상정을 했는데 네. 그중에 우리 앤디 킴 네. 뉴욕에 있는데 네. 앤디 킴은 우리 한인들의 많은 지지도 받고 또 거기에 네. 제가 아는 한 분은 그레이스 맹 의원을 네. 상당히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연락을 해가지고 한 번만 확인을 해달라. 뭘 확인하느냐 그러면 진짜 연방 의원으로서 종전선언을 너가 연방 의원 정치인의 철학으로 이거를 너 자신이 정말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지를 한 거냐? 네. 아니면 어떤 다른 팩트가 있어서 한 거냐? 이렇게 네. 한 번만 물어만 달라고 그랬어요. 하도 예. 답답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친구가 며칠 후에 연락을 하고 가서 두 사람이 가가지고 그레이스 맨과 그 보좌관 4사람이 딱 앉았는데 네. 종전선언 얘기 딱 나오니까 좀 잘못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밤에 전화가 왔는데 네. 야, 이게 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 네. 그래? 야, 그거다. 내가 미팅 해야 되겠다. 미팅 날짜 잡자. 그래서 미팅 날짜를 5월 달에 주는 거를 4월 달로 땡기고 4월 달에 주는 거를 3월 달로 땡기고 제가 얘기할 때가 2월 한 20일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 꼭 제가 늦어도 3월 4일 이전에 미팅을 해야 된다. 네. 왜냐면 저희 대통령 선거가 3월 10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을 땡기는데 그때 날짜로 봐서는 이게 뭐 한 주 놓고 그 날짜를 변경한다는 게 문제죠, 사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3월 4일 저녁 7시 미팅을 하자고 네.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우리 멤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서 네. 그레이스 맨과 미팅을 했는데 종전선언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지지한 게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당히 놀랍고 네. 그리고 그럼 도대체 왜 했느냐? 근데 그 4가지 법안 중에 하나가 이산 가족, 네. 북한에 있는 가족을 두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들이 있으면 네. 만나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네. 법안이 하나 있는데 네. 자기가 그거 보고 이걸 한 거지 종전선언 때 한 게 아니다. 네. 참 정말 그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물론 의원이 어떻게 보면 좀 스마트해서 그걸 그 순간 탁 돌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했는데 네. 어떻든 간에 그 답을 딱 들으니까요.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이 종전선언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국가의 위기를 지금 놓고 보고 있는 건데 그거를 지지하는 것이 되었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쉽게 막 답이 나올 줄은 모르고 이제 질문을 네. 했는데 네. 수정하겠다. 네. 맞네요. 네. 제가 생각해도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답을 받고 네. 저희들이 그거 영상 찍은 거와 편지를 써서 한국에다 띄웠습니다. 네. 이 지금까지 지지하고 있는 의원들이 종전선언에 대한 확실한 철학을 가지 않고 이걸 한 거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한 명 한 명 다 만나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 네. 철회를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겠다. 이래서 이제 네. 한국에 보냈는데 그게 이제 그 조선일보가 한국일보하고 이제 뭐 나왔다고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그 기사를 하나 이제 우리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이 네. 보내줘서 제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냐 그러고 이제 고맙다고 연락을 하고 했는데 이런 기사가 이제 나가면서 그 의원들이 종전선언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아니구나. 네. 이런 걸 한 다음에 나중에 그 KPEC에서 보리스 셜먼과 몇 사람이 그 로비를 통해서 지지를 하도록 만들었는데 네. 11월 14일 날 워싱턴에서 KPEC 피스 컨퍼런스 세상에 피스 그러는데 야 피스 하지 말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그 피스가 평화 법안인데 그 평화 법안을 지지하자고 모이는 자리인데 그 거짓 평화 법안을 갖고 종전 선언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 그 29명이 그 KPEC에 참석한다는 통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네. LA로부터 연락을 받고, 네. 야,
아니 한 단체가 이 연방의원 29명이 나와서 지지선언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다. 그래서 29명 명단을 또 어떻게 받아가지고 열심히 저희가 찾아서 그 의원 벽에다 다 붙이고 그 의원들한테 한 명 한 명 다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종전선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지지 철회를 해야 된다. 너희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이 아니다. 왜 민주당 자체도 대통령의 행정 정부의 정책도 아닌데 너희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이제 이런 거를 어떨 때 한번 심하게 편지를 써서 했더니 외교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 야 이거 좀 수정해라. 이 연방 의원들인데 이런 외교는 외교적인 편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하면 당신처럼 이렇게 하면 뭐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조금 외교적인 문제라.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편지를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편지를 갖고 이제 다 붙였는데 나중에 참석한 인원이 나왔죠. 12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2명이 참석을 했구나. 근데 거기에 대한 영향이 있는지 몰라도 저희가 편지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편지 패키지 만들어서 보내고 뭐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는 거고. 한국 정부 입장에서 종전선언 문제시했던 거는 결국은 그것이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를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아쿠스를 이렇게 조직하고 일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그 KPEC에서 의원들을 로비해가지고 그렇게 막 하다가 1년 반 그 2년을 거기다가 시간을 보내느라고 다른 일을 못했습니다. 지금 한미 동맹 그러면 사실 할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막 오다가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선거날 정말 참 조마조마한. 근데 이렇게 국가를 쳐다보면서 나라의 그 위기를 직감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상당히 그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아마 보면서 그 결과를 봤을 겁니다. 근데 참 아슬아슬한 참 하나님의 참 한국에 축복을 준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저는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끝난 줄 알고 이제 다 이제 뭐 정부 바뀌었겠다. 정부가 바뀌면 당연히 한미동맹을 중요시하고 미국과의 그 동맹을 잘 강화를 해 나갈 거다. 그러면서 한스름 놓고 이제 우리가 다른 미팅 좀 하자. 이러고 있는데 이 HR 346 평화법안을 바꿔가지고 뭘로 합니까? 3월 1일 날 평화법안을 새로운 평화법안을 상정을 한다. 이거 원래 그렇게 이제 회기 바뀔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될 때까지. 근데 그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는 문장으로, 문맥으로 잘 만들어서 한다는 LA에서의 제가 지인으로부터 통보를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진짜 어떤 문장으로 나올까 상당히 제가 좀 관심 있게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왜?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미군 철수는 안 해도 좋다.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집어넣고. 그 미군 철수는 안 해도 좋다. Don't worry about that.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문장을 멋있게 아주 그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만한 문장으로 바꿔가지고 그것도 3월 1일 무슨 날입니까? 3.1절.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발표한다는 겁니다. 참 제가 너무 머리들 좋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3월 1일 3.1절 날 그거를 맞춰서 거기에다가 붙여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발표하는데 무척 관심을 갖고 봤는데 역시 브래드 쉘먼이 그거 탁 이렇게 상정한다면서 발표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법안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마치 계속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다. 대신에 호족에서 네 이름 빼겠다. 이 이야기랑 똑같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을 이 친구들은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일을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 대한 도전을 한다는 게 이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역시 앞으로 그럼 어떤 활동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에커스를 처음 접하게 됐을 때 제 가졌던 첫인상은
정말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지역에 있는 연방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 그레이스맹 의원한테 한 것처럼만 각 지역에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야, 우리 한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 활동들을 방해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네.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네, 지금 28개 미국 조직이 지금 됐고 6월 말로 네. 50개 조직을 지금 이제 연락을 해놓고 지금 조직이 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6월 말까지 네. 50개 지역을 조직을 일단락 하려고 그럽니다. 네. 이게 50개 우리 지회에서 산하에 2개씩만 지부를 만들어도 네. 100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00여 개의 지부가 형성이 되면 그냥 그걸로 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다보다는 일에 집중해야 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왜 이걸 하느냐 하다가 보니까 자기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연방 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는 요구하면 만나도 주고, 그렇죠. 편지를 보내면 받아서 읽는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지부에서 네.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 대한 이슈가 미국 연방에서 일어날 때 그 이슈는 우리 아쿠스 우리 한미연합에서 생각을 하고 이 조직을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하면은 쉽게 빨리 의원들하고 빨리 소통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뉴저지 본부에 앉아가지고 미국 전역 의원을 상대한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 조직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조직을 해나가고 있고요. 한국에 대한 이슈가 다 아시겠지만은 한국 자체 내에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결정한다고 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지만 정치적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결정타가 돼야 해결이 되는 일이 참 많아요. 특히 우리 의회가 어떤 결정을 해줘가지고 우리 정치적으로 세계적인 거와 연관된 한국 정부 이거를 풀어가는데 이제 일이 되기 때문에 연방 하원과 상원 그 연방 의회를 놓을 수가 없구나.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하는 거에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조직을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한 7년 전에 우리 참전용사들을 데리고 한국을 갔습니다. 그때 의정부 시가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비행기와 이런 것들을 지원해줘서 참 모시고 나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연세들이 이제 뭐 한 80세에서 85세, 85세 전후 이러고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한 8년 뭐 이렇게 지나니까요. 지금 뭐 연세가 다 90세 가까이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힘든데 그때 그분 10분들을 이제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데 2분이 못 갔습니다. 와이프가 아프니까 케어해야 되고 우리 참전용사가 케어를 해야 되죠. 와이프를 챙겨야 되고 또 하나는 본인이 아파서 못 가고 나중에 8명을 모시고 갔는데 제가 한국의 각 지역 참전용사들이 가보고 느끼고 정말 보람을 느껴야 될 만한 지역을 많이 이렇게 돌았는데 그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곳이 전쟁박물관입니다. 그 벽에 말이죠. 돌아가신 36,900명과 그 인원이요. 벽에 쫙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그 아랍 그 순서대로 ABC 그 순서대로 짝져 있는데 이 친구들이 눈이 번쩍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가서 자기 친구, 자기 친척을 찾는 겁니다. 자기 동네에서 같이 어릴 때 자라다가 10대 말이 돼가지고 군에 가서 한국으로 와서 싸우고 간 친구인데 자기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 친구 찾아서 막 가다가 한 벽에 가서 고함을 지르는데요. 여기 있다고. 자기 친구가 여기 있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울먹이고 있는데 야 정말 그분들의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그 당시에 뭐 참 울먹였습니다만은 우리 그런 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참전용사입니다. 우리가 참 일반적으로 어떻게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참전용사니까 막 당연히 미국 사람들이 한국 가서 싸우고 뭐 그렇게 하고 하는 거지.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분들 잘해줘야지 이러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분들을 대하고 행사를 해보고 그분들을 같이 이렇게 보면요. 진짜 그분들을 잘 대해야 되고 모셔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각 지부가 자기 지부에 있는 참전용사회가 있으니까 네. 그를 통해서 참전용사들을 섬기라. 이게 지금까지 이제 얘기하고 있고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 외에도 뭐 많은 일들 할 일이 있지만 그럼요. 예, 네. 참 잘 이런 알겠습니다.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또 의회 의원들한테 로비를 할 수 있는 이런 한인단체가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풀뿌리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진 걸 저희가 보긴 했습니다. 잘하고 있죠. 잘하고 네. 있고 상당히 앞서 있고 네.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 역량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앞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교조가 생긴 지가 뭐 한 3, 40년 안 됐습니다. 네네. 그분들을 통해서 작용화되는 그 역사의 뿌리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서 의회를 들락날락하고 여기서 사회활동을 하고 난프라핏 오가니제이션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던 그 단체들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요 지금 이제 2년 됐고요. 그분들이 15년 전, 20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형성돼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지금 2년 만에 쫓아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런 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참 일단은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시작을 잘 해주셨기 네. 때문에 네. 저희는 아주 좋은 성과가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선뜻 용기 내주시고 또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부적하나마 아쿠스라는 한미연합회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이 몇십 년 된 그런 단체와 그런 나라,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도전을 이게 1개월, 2개월, 1, 2년에 되지 않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한미동맹 강화와 결속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국에 전쟁 없는 그리고 70년 사이에 전쟁 없이 일어난 그것이 바로 한미동맹이었고 한미 상호 방호 조약이었습니다. 그 한미 상호 방호 조약에 의해서 지금 우리 한국이 전쟁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뒤에서 열심히 이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앞으로도 똑같이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처럼 선진국으로 돌입한 것처럼 더 빠른 선진국 G4 이 정도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미동맹을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